희귀질환은 7,000종이 훨씬 넘는데 치료 약제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병의 경과가 달라지는 치료 약제는 5%에 불과하니까요.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추의 운동신경 세포가 점점점 퇴행하는 질환입니다. 원인 유전자는 밝혀져 있고요. SMN1이라는 원인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서 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대부분 출생 시에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근육 힘이 점점점 떨어져서 목을 못 가누게 된다거나 움직임이 떨어지고 또 호흡 근육도 약화돼서 숨 쉬는 걸 힘들어 하거나 이런 운동 발달 증상의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어린이에서 가장 위중한 신경 근육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크게 1형, 2형, 3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1형은 증상이 굉장히 위중해서 6개월 이전에 증상이 생겨나고요. 2형은 6개월에서 한 18개월, 그다음에 3형은 18개월 이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게 특징인데 1형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기 힘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24시간 인공호흡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증 질환이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발달 지연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이 되면 이제 꼿꼿하게 잘 앉아 있어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엎드려서 앉는 게 가능하고 또 붙들고 일어서고 걷고 이런 운동 발달이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3형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것도 좀 느리긴 하지만 걷기는 걷는데 다른 18개월 이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걸음걸이가 느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어하고 그런 하지 근력 약화가 뚜렷한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원인 유전자는 이제 1990년대에 처음 이 원인 유전자가 SMN1이라는 게 잘 밝혀졌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SMN1 유전자가 누구는 아주 심한 1형, 또 누구는 조금 덜 심한 2형, 누구는 또 3형이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유전자를 연구하게 되면서 SMN1이라는 유전자는 기능을 하나도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SMN2라는 SMN1의 떨어진 기능을 조금은 보충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SMN2의 양이 어느 정도의 SMN1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SMN2의 양이 1형, 2형, 3형마다 차이가 있고 따라서 SMN2의 양이 아주 적은 1형은 증상이 심하고 SMN2의 양이 비교적 많아지는 2형, 3형은 조금 더 증상이 가볍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SMN2의 양을 늘려주는 치료를 하면 환자들이 좀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치료 약제를 개발하는 데 첫 단서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3가지 약제가 지금 좀 개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SMN2라는 유전자의 기능을 보충하는 그런 약제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 SMN1을 아예 직접
유전자를 몸 안에 넣어서 신경 운동세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직접 SMN1이라는 것을 몸 안에 넣어서 유전자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자 치환요법, 그런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 대체 치료제라는 약이고요. 유전자 대체 치료제니까 당연히 증상이 생기고 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맞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연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령이 너무 많으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 유전자 대체 치료제의 양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실어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보고가 있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아기가 나이가 많다거나 그러면 효과도 불분명하고 또 그런 치료제의 부작용 또 위험한 요소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약제의 효과가 있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나이가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이 약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좋은 치료제도 사실은 그 운동신경 세포가 퇴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맞으면 퇴행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멈출 수는 있으나 원래대로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자마자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빠르게 조기 발견을 해서 이 주사 치료제를 하면,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운동 발달이 정상에 가깝게 된다는 건 이미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 아시겠지만 희귀 질환은 7,000종이 훨씬 넘는데 치료 약제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병의 경과가 달라지는 치료 약제는 5%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인류가 인간의 그 생명과학을 100% 이해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미진단 영역은 존재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미진단 영역 연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연구 영역은 너무나 넓고 또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성과는 빨리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연구비는 무한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는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정부가 연구비를 지급해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도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 독지가라든지 기업의 기부 그런 것들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러 가지 동물 모델 연구라든지 세포에서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 규명되지 않은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전 국민의 관심,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